안녕하세요, 모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자의 세탁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모자도 옷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세탁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모자들은 세탁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자 회사들이. 모자를 왜 빨어? 그냥 쓰다가 버리는 거야. 미국이나 남미 이런 쪽에서는 모자를 필수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모자를 쓰고 밖에 나가서 일상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회사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린다. 그래서 정말 모자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이제 그쪽이고, 유럽 쪽이나 뭐 일본, 저희 한국도 그렇고 모자를 한 번 쓰면은 뭐 오래 쓰고, 특히나 이제 인생템, 인생 피팅 모자를 만나면은 세탁을 하면서 오랫동안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세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모자는 굳이 세탁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좀 저는 안타까우고, 저는 이제 이 모자도 그렇지만 모자를 만들 때 오랫동안 쓰고 이 지속 가능한 모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세탁이 가능한 모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모자는 세탁을 하면은 형태의 변형이 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워싱을 하지 않은 모자, 워싱을 한 모자. 이 워싱을 하지 않은 모자는 세탁을 하면은 많은 손상이 올 수 있고요. 워싱을 한 모자는 워싱을 해서 원단의 수축을 만들어 놓고 제품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나마 수축이 적습니다. 워싱을 하지 않은 모자, 이 워싱을 하지 않은 모자는 또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접착 모자, 비접착 모자. 접착 모자는 이 모자 앞부분에 스폰지나 트리코트, 티시, 낚싯줄 뭐 요정도 접착을 해가지고 모자의 앞이 딱 살아서 쉐입을 딱 만들어주게. 대표적으로 MLB에서 나오는 모자들의 앞 딱딱한 야구 모자들 있죠. 앞이 딱딱, 앞 딱딱. 네. 그 모자들은 이제 야구 모자라고 불리면서, 혹시 실내 수영장이나 아니면 워터파크 같은 데 가서 보셨을 때 LA나 뉴욕 같은 모자 세로줄이 쭉쭉쭉쭉쭉 가가지고 완전히 옆으로 봤을 때 바짝 누웠고 세로줄이 짜글짜글하게 주름이 자글자글한 모자를 보셨을 거예요. 그 모자가 바로 접착 모자. 그 접착은 뭘로 했냐? 모노필라멘트라고 했는데, 그 모노필라멘트 원단과 면 원단을 접착을 해서 앞판을 빵빵하게 만들어 놓은 모자인데, 그 모자는 세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세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오염된 부분만 살살살살 중성세제로 문질러줘서 그 부분만 이렇게 닦아낸다라는 개념으로 이 세탁기에 넣거나 물에 빨아버리고 물속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손빨래를 하더라도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원단의 수축이 일어나면서 모자가 망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모노필라멘트가, 이 세로줄은 우리가 얘기하는 피아노줄, 낚싯줄이라고 얘기하는 열에 의해서 형태를 딱 보존시키는 그 모노필라멘트의 그 낚싯줄이라는 부분이 세로로 있고, 이 가로로는 TC라고 해서 면이랑 폴리로 만들어진 합성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짜여 있고, 모자 이렇게 뒤를 뒤집어 봤을 때 모기장처럼 되어 있는 그 원단이 있어요. 이 세로줄인 낚싯줄은 물을 만나도 수축을 안 하고, 이 가로줄로 이루어진 TC 요거는 이제 또 수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축이 안 하는 것과 수축이 하는 것이 만나면서 세로줄이 쭉쭉쭉 가면서 안 좋은 형태로 수축을 하고, 모자도 열을 받아가지고 성형을 해가지고 모자 앞부분이 딱 서있던 게 물을 묻히거나 드라이기로 뭐 말리거나 이런 걸 하면은 꽉 누우면서 로우 프로파일, 이게 딱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하이 프로파일이라고 모자가 딱 서있었는데 세탁을 하고 나면 꾹 눕죠. 그 현상은 뉴에라 모자에서도 나타납니다. 접착 모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원단 두 개가 만나서 바깥 원단과 안쪽에 접착된 원단의 수축률이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원단이 다르면 수축률은 무조건 다릅니다. 그 수축률이 다르기 때문에 안에서는 많이 수축하면 밖에 있는 원단을 더 당겨서 모자를 확 수축시키고, 옆뒤도 기본적으로 면의 워싱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수축을 합니다. 심한 경우는 30%까지 수축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모자 사이즈가 엄청 작아지겠죠. 그래서 세탁을 하고 나서 모자를 쓰면은 작아서 못 쓴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골기계, 골 장비로 스팀을 매기면서 다시 확장시키면서 펴서 그다음 건조를 시켜서 그 쉐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장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수건을 집어넣고 휴지를 말아서 넣어서 뭐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 안 됩니다. 저렇게 기계적인 힘으로 에어 컴프레셔로 딱 벌려져서 쉐입을 성형했을 때 그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 아예 빨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세탁이 아닌 부분 클리닝? 뭐 그런 걸 한다. 이 절대 전체가 다 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접착 모자도 마찬가지예요.
원단이 아까 30% 정도 수축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작게는 10%, 그 미만을 수축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수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모자를 57.5 정확하게 쓰고 있던 게 1.5cm 이상이 수축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머리는 정말 예민해가지고 이 수축이 오면은 엄청 1mm, 2mm 차이로도 막 느낌이 너무 작아, 빡빡해. 아무리 뒤에 끈 조절기가 있어도 1cm 이상 줄어든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낼 거고, 이 얼굴에도 정말 안 어울려질 거예요. 그래서 비접착 모자라도 수축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탁보다는 부분 클리닝을 통해서, 그리고 물을 최대한 안 써야 되거든요. 닦아내거나 그 부분만 살짝 물을 써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세척을 해내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워싱 모자라는 경우는 이제 이미 수축률을 계산해서 원래 만들 때부터 이만하게 크게 만들어요. 10%든 20%든 30%든 워싱의 강도를 통해서 줄여내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워싱 모자, 약간의 빈티지 효과가 나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누가 쓰던 걸 중고로 왜 팔았냐, 이런 식으로 클레임도 받는 모자인데, 이 워싱 모자는 어쩌면 평생토록 쓰다가 더러워지면 세탁망이나 아니면 손으로 조물조물 해가지고 칫솔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때를 벗겨내고 다시 잘 말려서 써도 이미 수축돼 있기 때문에 추가 수축이 일어나봤자 뭐 3% 이내로 되게 조금만 일어나게 돼가지고 내가 쓰고 또 써도 문제가 없다. 네, 이 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만렙 모자라고 제가 아주 애용하는 모자인데요. 애착 모자입니다. 챙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자전거 탈 때마다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고요. 약간 비 올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내렸으면서 자전거를 타면은 빗방울이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애착하는 모자인데 수도 없이 빨았거든요. 수도 없이 빨아서 이 가먼트 다잉에서 나올 때부터 바짝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도 널널할 정도로 크죠. 전혀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모자고, 제가 특별하게 어떤 휴지를 말아놓고 티셔츠를 꽉 말아놔가지고 이런 형태를 보존한 것도 아니고, 빨고 나서 탁탁 해서 그늘에다가만 말려놨다가 다시 써도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워싱 모자인데, 제가 지금 아마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너무 심하게 터지지 않는 한 계속 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10년, 20년도 막 쓸 것 같은 그런 모자, 지속 가능성 있는 모자, 이런 모자는 세탁이 가능합니다. 이 모자가 워싱을 했는지 워싱을 안 했는지 어떤 접착을 했는지를 알고 나면은 클리닝 서비스를 하는데 실수 없이 할 수 있고, 저희가 골기계도 가지고 있고 클리닝 키트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저희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에게 클리닝 서비스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회의를 했는데, 아마도 저희는 그 제품의 특징을 알고 있고 마지막 공정에서 쉐입도 잡아주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세탁에 대한 이야기는 모자의 본질에 따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세탁 방법은 워낙 많으니까 저는 그 부분보단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모자는 세탁할 수 있고 어떤 모자는 세탁할 수 없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